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오늘은요, 주식하시는 분들 중에서 소위 말하는 우량주, 대형주, 실적주 이런 것들 좋은 주식이라서 사서 들고 있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지금 보고 계신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시총 규모라던가 실적이라던가 상징성 여러 가지 면에서 대형 우량주일 텐데, 이런 주식을 투자를 했는데 근데 마침 하다 보니까 본인은 이제 운이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에 들어간 거죠. 이런 부분에 들어가서 하필이면 물려있는 분들, 이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물려서 마이너스로 돼 있는 분들도 계세요.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 주식 아니더라도 우량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물리는 경우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생각할 때 우량주도 물리냐, 짜증나, 잃지 않을 것 같아서 했는데 물리냐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이게 보통 주식도 아니고 우량주인데 기다리면 오를 거잖아, 나 이거 물린 거 아니야, 그냥 기다리는 거야 라고도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대형 우량주를 투자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물려 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한지 좀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어린님? 네,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고요. 실제로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니스트와 주식빌더, 또는 어니스트는 대형주나 우량주를 싫어한다, 아니면 그건 하면 안 된다고 한다, 또는 뭔가 되게 계속 다르다고만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싫어한다, 좋아한다, 저는 대형주, 우량주에 대해서 호불호는 없어요, 진심으로. 근데 왜 그런 편견이나 착각을 심어드렸을까라고 생각해보면은,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포인트가 항상 지금 이런 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럴 때라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대형주랑 우량주가 잔잔할 때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좀 핫해졌을 때 높은 데서 많이들 들어가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시점에 생각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좀 신기하게도 취업 준비할 때 흔히들 생각하는 꿈의 직장 또는 들어가고 싶은 대기업들이잖아요. 시가총액 상위 주식들이 사실상 대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름 들으면은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인지도 있고 브랜드 있고 기업밸류 있고, 흔히 말해서 좋은 회사, 나는 좋은 회사에 투자한다, 안전하고 돈 많은 회사에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투자는 좋은 회사에 투자해야 된다, 이건 맞지만 똑같은 회사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투자하신 분들은 이제 투자하는 동안에 느껴지는 감정이나 이런 대응이 많이 좀 달라지겠죠. 이 부분들이 결정적인 차이라서 이런 포인트를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어요. 이렇게 두 개의 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쭉 산처럼 되어 있는 것과 파도 무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이 대형주, 우량주 이런 것들과 그리고 다른 소형주 이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좀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대표적으로 요 동그라미 친 이 상황이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점인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걸 투자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수익을 낸다면 한 요 정도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고점에서 뇌동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 행동을 선택하는 뒷면에는 하락만 10년을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하락이 10년 동안 나온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파동이나 사이클을 놓고 봤었을 때 대형주나 우량주일수록, 탄탄한 기업일수록 변동성이 적은 상태에서 대세 상승이나 대세 하락하는 움직임을 조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하는 동안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런 타이밍에서 이제 진짜로 저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홍길동 대기업 15만원에 저는 매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비중도 꽤 차 있습니다. 한 90%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11만원 정도 됐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리고 실제로 궁금해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좋은 기업이고 계속 재계서열도 있고 재무도 탄탄하고 앞으로 경쟁력도 가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으면은 올라가겠죠? 또는 관리하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겠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버디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렇게 딱 얘기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분이 생각하는 그런
모양새는 아닐 거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게 좋은 기업이니까는 오르겠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뭐 얼마든지 안 그럴 수도 있다 정도죠.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이 상황 자체는 더 이상 투자적으로 할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로가 얘기를 주고받을 게 없다 이런 뜻인가요? 네, 이건 진짜 순수하게 자신의 선택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기업이 하락만 10년이 있었지만 뭐 우스갯소리로 15년 뒤에는 이게 30만 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보고서 나는 투자를 할 거야, 그걸 선택할 거야 라고 하고 나는 이게 투자라고 생각해 라고 한다면은 진짜로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뭘 해요? 그리고 고민할 것도 없죠. 뭐 떨어지든 말든 갈 거니까 본인 생각으로는 20년 30년 버티고 그 뒤에 크게 먹을 생각으로 하는 건데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거를 물어볼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서 할 거 뭐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왜 질문을 하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을 한번 본질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때 선택하고 기업이 유망하고 좋기 때문에 상승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상승이 점진적 상승, 여기를 저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계단식 상승, 뭐 이런 대세 상승을 이어가기를 꿈꾸면서 들어갈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하락 흐름을 겪어보게 되면은 아무리 대기업이나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투자자 중에서 특히나 훈련되지 않은 초보면 초보일수록, 경험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흐름에서 마음 편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 흐름 겪어보신 분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힘듭니다. 이거 10년 뒤에 0 하나 빼고 딱 1년만 돼도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저는 정말로 많이 봐서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딱 1년만 돼도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근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 뭐 10년도 가능한 이 파동을 정말로 순수하게 기다릴 수 있다? 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이거 어떡하나요? 이 질문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계속 생각난다는 거는 이게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 사람은 하락에 대한 거를 염두하지 않은 선택을 했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형주, 우량주 좋은 기업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우량주일수록 뇌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뒷단의 관리가 난이도로 분류하면은 상급이나 최상급이에요.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꼭 전달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형주나 우량주는 정말로 쌀 때, 다르게 말하면 진짜 재미없을 때, 이런 하락만 10년 나왔다, 근데 되게 좋은 기업이다, 차라리 그때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이때는 관심을 안 가지세요. 다들 이런 엇박자가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자 같은 거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던 때는 없잖아요. 계속 올랐으니까 사실상 약간의 조정을 거치면서. 그러면 물론 이제 20년 전에 발견했다면 너무 좋았겠지만 나는 그때는 내가 투자를 안 하던 때니까 지금 봤다. 근데 이제 그럼 얘가 몇십 년 동안 올랐으니까 지금부터 계속 떨어질 것인가 그냥 길 것인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않겠어? 라고 생각해서 그냥 덜컥 사는 것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제 언니님 말씀대로면은 걔네는 살 수가 없는 애들이 되잖아요. 뭐 삼성전자 같은 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것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나요? 그런 우량주 같은 경우는. 사고 싶다. 근데 가격이 높다. 단순히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안 사겠죠? 아까 이제 언니님이 말한 그 기준대로 아마 선택을 하실 테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장기적 관점으로 분할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장기적 관점의 분할 매수, 이거 실제로 기관들이 대형주, 우량주 컨트롤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우량주를 다룸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한 가격에서 비중 다 채웁니다. 변동성 자체가 별로 없고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니까 내가 이거 사기로 맘먹었어 하게 되면은 길어야 한 달? 정말 길어야 6개월 안에 자기 비중 다 써서 매수 다 끝냈을걸요? 근데 그 가격대 영역은 거의 다 같은 구간일 확률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평단이 깔끔하죠. 요런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주, 우량주가 안 좋다라는 게 아니라 대형주, 우량주와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의 매매랑 궁합이 안 맞다,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면은 그럼 대형주, 우량주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파동을 가진 종목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도 제가 수급과 파동 이야기는 되게 많이 하잖아요. 파동을 가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매매 단순히 컨트롤하기는 조금은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하락에도 파동이 있거든요. 이 종목은 거의 대세상승 층계 형식으로, 이 안에서도 파동은 있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이런 흐름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파동을 가진
가지고 있는 좀 골짜기형의 종목들도 존재해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매매를 컨트롤하기는 상대적으로 더 쉽습니다. 시간값도 더 적게 들고요. 근데 단점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본 적이 없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카카오 뭐 이런 흔히 말하는 여러분들이 취업 준비를 한 번이라도 해봤으면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으면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아니라 우스갯소리로 진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런 기업도 있었어?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런 기업들을 내가 투자를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의 차이가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들어본 적 없다. 단순하게 심리적으로 내가 좀 익숙하지 않은 거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주식 초보자분들은 망하지 않을 주식이라서 산다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망하지 않을 거라는 확률이 되게 높은 거고, 얘네들은 그냥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망할 확률이 더 높은 거겠죠. 근데 그 자체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 안에서의 편견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깨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걸 좀 깨주세요. 왜 자신의 지식과 경험 안에서의 편견일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도 물론 문제가 있는 기업들도 많이 존재한다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홍길동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기업이 절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알짜배기 기업일 수도 있어요. 유명하지 않은 거지. 즉 투자를 판단하는 거는 기업 자체로 판단을 하는 것이지 유명하냐 무명하냐로 판단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 분석이나 기업을 공부하고 기본적인 부분들은 자신이 알아가면서 그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높여가고 넓혀가는 게 맞다라는 거죠. 당연히 홍길동이 처음 주식시장에 입문하게 되면은 일반적 사회생활에서 알고 있는 기업들은 신문이나 뉴스에서 봤었던 아니면 취업 준비하면서 한 번이라도 이름 들어봤던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그런 손가락에 꼽는 기업들만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은 자신의 전공과 연결된 기업들, 그 중에서 우량한 그 산업 서열 1등 기업들 그 정도만 알고 있겠죠. 근데 투자의 대상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확대해놓고 그 중에서 괜찮은 기업을 선택해 나간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가 들어본 적 없는 기업이 언제 망할지 모르는 기업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어본 적 없는 기업 중에서 망할 기업을 필터하면 그만입니다. 자, 이거는 저도 한번 살짝 뼈를 교정하는 차원에서 좀 때려드리면, 뼈 때리는 얘기를 좀 하자면, 망하지 않을 거라서 샀어요 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도 함축적이에요. 나는 공부도 안 할 거고, 나는 지금 주린이인데 여전히 주린이일 거고, 노력하지도 않을 거고, 단지 주식은 그냥 운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딘가 마음 한구석에 되게 남아있는 멘트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일 뿐더러, 그리고 그 말 자체가 어님이 딱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속해져 있는 그런 주식들 가운데서 망하지 않을 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나는 절대 하지 않겠어라는 게 되게 마음속에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들어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마음속에서는 무엇을 바라고 있는 것인가. 저희가 또 한번 다시 뼈 때리는 얘기를 하면 날로 먹을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진짜 솔직히 해보셔야 돼요. 저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가지고, 어니님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저 이거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샀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탑10 안에 들어가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질문하면서 항상 깔려 나오는 말이거든요. 이런 말이. 그 말에는 지금 저희가 말한 그 심리가 좀 녹여져 있어요. 제가 보면은. 그거인 것 같아요. 내가 이 기업의 취업이 목적이냐 투자가 목적이냐,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투자라는 거는 생각해 보면은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샀어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이 그러면은 선택한 망하지 않는 기업과 한평생 같이 가냐? 아니에요. 어차피 팔고 나면은 더 이상 그 회사의 주주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경영진을 할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분명히 맞지 않는 모순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말하게 되면은 투자적으로 설명하면은 상폐당할까봐 무서워서 망하지 않는 기업을 선택하고 싶어요, 이 얘기에 가까운데, 다르게 말하면은 그러면 상폐당할 만한 기업을 최대한 피해가면서 필터하면서 선택하고,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옵션이 10개 안에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1000개, 10,000개 안에서 선택하는 게 선택권이 훨씬 다양하잖아요. 자신의 선택의 범위는 넓혀줄 수 있어야 훨씬 더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고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늘어난다, 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을 좀 내볼까요? 초보자분들이 만약에
언니님이 말한 정도로 그래 망하지 않을 정도의 주식이 뭐가 있을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내 선택의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정도로만 영향을 기를 수 있다면 그러면은 대형 우량주보다는 이것들이 초보자들에게 더 적합하다는 말씀이실까요? 더 쉬워요. 궁합적으로 초보자들이 생각하고 매매하고 이런 스타일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체력들이 어느 정도 저는 알잖아요. 안다는 이유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측한다가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관리해보고 이끌어보고 훈련시켜보고 하면서 충분히 사람은 비슷비슷하거든요. 성향은 다를지 몰라도 그렇게 봤었을 때 이쪽이 초보자들이 다루기엔 더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파동을 그렸다고 해서 이게 다시 테마주, 급등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정치 테마주 아니면은 요새 막 핫한 그런 테마 있잖아요. 메타버스라든가 요새 핫하죠.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자연 파동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종목들 그런 것들 그리고 인지도나 유명세는 없지만 충분히 우량한 중견 기업들도 존재는 하고요. 많이 있어요. 선택권은 훨씬 더 많은데 초보자들이 생각할 때 나는 요런 정도로 매매하고 싶은데요 하는 궁합은 요 아래쪽이 더 잘 맞을 거예요. 무조건 대형주 우량주가 자신이 생각하는 매매와 궁합이 더 잘 맞겠는데 하면은 그거는 착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거 이제 이 부분만 좀 짚으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이걸 못 견디는 거일 것 같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런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흘러와다가 뭐 이런 지점에서 뭐 눌림이네? 아니면 충분히 저점이네 해서 이제 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예로 드는 겁니다, 단순히. 근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한 1, 2주도 안 됐는데 마이너스 20%가 난 거예요. 이렇게 이 그림으로 보면은. 근데 내가 만약에 우량주였다면 아무리 여기서 들어갔어도 이만큼 빠지는데 한 2, 3년 걸려서 마이너스 20%갈 건데 1, 2주 만에 마이너스 20%를 이걸 어떻게 견뎌?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몇 번 해보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만 좀 얘기만 들어봐도 아무리 이게 그렇다 해도 초보자인 나한테는 맞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게 자신이 편견 속에 빠져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2주 동안 마이너스 20% 이것도 못 견디는데 2년, 3년 또는 10년 동안에 20% 빠지는 하락만 주구장창 있는 이거를 견딜 거다? 견딜 수 있다? 왜냐? 매일 조금씩 빠지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 건 견딘다? 못 견딥니다. 이거 두 개를 양자 상대 비교해가지고 견뎌보세요 하게 되면은 이거는 견뎌도 이거 못 견디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정말로 이거는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2주만 견디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걸 계속 견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거고 이게 더 합리적인 선택 같지만은 언니님 말씀대로 여기서 더 많이 좌절감을 느끼시죠? 네, 난이도로 비교하게 되면은 이게 만약에 하급이면은 이거는 진짜 상급 최상급이거든요. 이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이거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 편견과 착각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사실 이걸 그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이런 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뭐 몇 년 지나면 이렇게 돼 있지. 이런 느낌이에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 과정에는 이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굵게 그려져 있는 이 선이 실제로는 우리가 겪어야 될 것이다. 그쵸. 궁극적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기지 못하는데 이 파동 못 잡거든요.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을 때 이 파동도 잡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어렵죠. 어려운데 상대적으로는 이 아랫부분이 더 쉽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투자하면서 하락에 대한 마지노선 또는 하락에 대한 무서움을 뭐 밑도 끝도 없이 하락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아니지만 하락에 대한 두려움은 좀 많이 익숙해질 필요성은 있어요. 뭐 투자 막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왜곡되게 전달 안 됐으면 좋겠는데 하락 자체를 절대 감내 못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어떤 전략이나 어떤 조치를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이너스 나는 절대 안 보겠어 라고 깔아두는 순간 어떡하겠어요. 마이너스 1% 2%에서 칼손절하지 않고는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은 없거든요. 무조건 올라가는 거 맞추는 거 말고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난 하락이 싫어서 하락 때 칼손절할 거야, 난 하락을 피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시작한 이후로 얼마든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락 상황에서 내가 유리하게 대응을 계속 해 나가는 거를 그걸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실천하는 게 오히려 더 건강하죠. 그게 투자를 훨씬 더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죠. 이것만 사실 이해해도 정말 많이 발전하시는데 근데 이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긴 하락이 계속되면은 내가 아무리 방법을 알고 올바른 걸 신청을 해도 되게 힘들어요. 진짜 이게 몇 년 동안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흐름이 이제 그런 종목이다. 그렇다면은 사실 조금 이렇게 막 크게 낙폭이 생겨도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좋은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단기간에. 근데 이거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니님이 이게 왜 어려운 건지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인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도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상황에 의해서 여기까지도 가지도 않습니다. 이런 파동과 이런 파동의 중간 지점에서 필요한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클럽 안에서도. 조금 더 늘어지는 이런 거보다는. 네, 이것보다는 늘어지지만 이거에 비하면은 애교 수준인 정도. 근데 그런 걸 다루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조차도 극복할 수 있어야 성장하고 실력이 느는 건 사실이에요. 무조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다뤄주거든요. 근데 여기만 딱 넘어가도 정말 많이 힘들어하세요. 알고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용기도 북돋아주고 응원도 하면서 이끌어가면서 괜찮다, 같이 간다, 항상 이런 거 하고 이겨냈다, 이 경험 필요하다 하면서 이끌어가지만 저는 이거를 이끌어가는 인솔자로서 보게 되면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 알거든요. 근데 여기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도 여기서 많이 힘들어 하시고 퍼지게 되는데 초보자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소화할 수 있다? 이거는 타고나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게 되게 많은 걸 담고 있는 얘기예요. 이 중간에서 약간의 늘어지는 이 흐름도 힘들어 한다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되게 다이나믹한 이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말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이런 빨리 먹는 거를 되게 추구하는 주식 현실이죠. 그러니까 이쪽을 계속 생각하다 보면은 이거보다 늘어지는 건 무조건 힘들어요. 이렇게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생각해서 이쪽으로 덜컥 들어가는 분들도 본성적으로 옆에 있는 얘네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거는. 그리고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런 그림을 상상을 하긴 해요. 여기서 골짜기가 나올 거라고 상상을 해요. 전혀 다른 파동의 결을 가진 종목한테 파동 자체를 모르는 거죠, 그런 분들은. 네. 자, 이제 뭐 영상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저희가 던져드리는 메시지는 항상 그 본질적인 것만 놓고 보면 사실 너무 쉽고 간단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거를 실천을 못하세요. 이거 오늘 얘기 들었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 있나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다 오래 하락하는 거 아니잖아. 어떤 것들은 보면은 뭐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던데 라고 하면서 안 되는 예외 케이스 가지고서 이게 마치 이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항상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있을까? 언제나 내 선택이 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맞게 될 가능성이 너무너무도 높고, 여기서 어떻게 고통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약간 시뮬레이션 하듯이 말씀을 드린 거고, 반대로 제가 아까 여기 예로 들었던 이런 상황에서도 되게 많이 힘들다고들 하시는데 사실상 이거보다는 제대로 했을 때 얘기인데, 이 위에 이렇게 엄청난 산을 그리면서 하락하는 것보다는 더 쉽게 극복을 하시더라, 저희가 보니. 그리고 이게 이쪽으로 너무 빠져들어 봤자 또 막 테마주로 가고 급등주로 가고 그러는 결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간 포인트에서 필요에 의해서 훈련도 하고 있다. 그거는, 이 말은 곧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훈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것까지 좀 제안을 드려보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혼자서 다 훈련할 수 있고 혼자서 다 깨우칠 수 있으면 얼마나 쉽고 좋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보시고 주식을 배워 나가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상만으로도 어렵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족한 퍼즐 조각을 하나 맞춰 드리기 위해서 클럽을 하고 있고요. 클럽 안에서는 실전 매매를 같이 하면서 어니님의 실제 제자가 돼가지고 매매 따라하고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묻고 답하고 깨우쳐 갈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더불어서 수익도 만들어가고 수익을 쌓아 올려갈 수 있겠죠. 수익의 규모를 키워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주식 투자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클럽에 오시면은 많이 도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클럽은 영상 하단부에 링크로 안내를 해드렸고요. 클럽 말고도 유튜브 계속해서 해 나갈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 알람 해두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